자,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대표값이라고 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다. 문제가 좀 심각해요. 수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집중해서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강의했을 때 못 알아들었던 애 한 명도 없었는데,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대표값. 대표값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이제 반에 뭐 한 20명 있다고 칩시다. 막 수학 성적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뭐 1반하고 2반하고 비교를 하는데, 1반에도 20명의 수학 성적이 있을 거고, 2반에도 막 20명의 수학 성적이 있다고 봐. 비교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누가 어느 반이 잘하는 거야? 어느 반이 못하는 거야? 이게 20개가 수학 성적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한 번에 아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20개 사람의 뭐를 우리가 많이 구했죠? 반마다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 같은 거를 구했지. 평균을 구해가지고 1반은 구했더니 70점이야. 2반은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이 대표값을 딱 보니까 1반이 잘하는 거야, 2반이 잘하는 거야. 1반은 70점이고 2반이 80점이야. 어디가 잘하는 겁니까, 추천은? 2반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표값들을 쓴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요즘 뭐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런 대표값이라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비교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시험 보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평균 낼 수도 있겠지 내가. 안 냅니까? 그래서 난 뭐 몇 개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표값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라고 한다면 뭐라 써져 있죠? 대표값 밑에 뭐라 써져 있죠? 별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러한 수치, 뭐 점수,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별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 내가 줬던 거 푸세요. 146페이지예요. 별량. 이름이 조금 그지 같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별량. 이런 어떤 수치로 나온 거야. 뭐 수학 성적, 뭐 키,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뭐 이름이 좀 그지 같긴 한데. 근데 변화하는 양,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별량들 모았을 때 그 중에 이제 대표값을 뽑아서 이거를 대표하는 값 하나 뽑겠다. 이거 대표값인 거야. 대표하는 값이니까. 자, 이때 이 대표값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세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이에요. 뭐라고요? 평균. 평균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평균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냐? 평균이 무슨 의미입니까? 난 설명해볼까? 우리 종우야. 평균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 평균이 모든 것들의 그 중간값? 모든 것들의 중간값. 이런 느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n명이 있어. n명을 다 더해.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n으로 나누죠. 아니야? 만약에 3명을 더했어. 그럼 3으로 나눌 거야? 4개를 더했어. 그럼 뭐로 나누죠? 4로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당 얼마의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냐. 하나당 대충 어느 정도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기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점, 80점, 90점이 있으면 이 평균율과 몇 점 나오죠? 80점.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다 더한 다음에 더한 수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당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는지를 구하는 거죠. 뭐 20명의 수학 성적이 있어. 그럼 20명의 수학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20으로 나누는 거지.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이 제일 우리가 대표값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평균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야. 대표값으로 우리가 평균 제일 많이 써? 이런 거야. 내가 우리가 용돈을 받는데 우리 한 달에 얼마 받냐? 종우야, 한 달에 얼마 받냐 용돈? 25,000원. 25,000원. 8만원. 8만원. 주차에 얼마 받냐? 8만원? 뭐 이렇게 8만 받는다고 쳐봐. 여기 다 막 25,000원, 막 8만원, 막 8만원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는 얼마 받았으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근데 강남에 갔더니, 얘가 갑자기 한 달에 100만원씩 용돈을 받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값들은 여기 모여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요놈 때문에 평균이 겁나게 올라가요. 평균이. 지금 이게 몇 명이죠? 총 합치면?
5명이죠. 얘만 해도 벌써 20만 원이 차지하는 거예요, 비중을. 평균 내면. 그러니까 너무 평균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대표값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누구 때문에 지금 애매해졌냐면 얘 때문에. 대부분 애들은 다 지금 10만 원 안쪽에서 놀고 있는데 얘 때문에 너무 평균이 커지는 거지. 저는 한 놈 때문에 평균값이 구했더니만 대표성을 별로 안 띄는 거야. 우리가 이제 대표하는 값을 확인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쓰면 대표값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는 거니까 다른 대표값을 쓰자 이거야. 그럼 어떤 걸 쓰냐? 그때 두 번째 쓰는 게 중앙값이에요. 뭐를 쓴다고요? 중앙값. 이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야. 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 없어. 2만, 뭐 8만, 8만, 그 다음에 100만. 이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 본다? 중앙값. 중앙값. 자, 이렇게 중앙값을 이때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좋은 거지. 평균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제일 많이 쓰지만 이렇게 한 놈의 데이터, 별량이 너무나 튀어버리면 이때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면은 대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쓴다? 중앙값. 근데 이때도 봐봐. 이게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 다른 것부터 배열할 때 중간을 딱 하면 되는데 이게 홀수계야. 홀수계면 지금 5개죠? 딱 세 번째가 중간인 게 확실해. 근데 짝수계면 이건 어떻게 되죠? 가운데는 2개를 나눠서 그래서 짝수계면은 봐봐 여기서 뭐 10만 있었고 100만 있었다고 쳐봐. 6개죠? 그러면 얘가 중앙이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가 중간이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있는 요 2개 있지. 가운데 있는 2개 있지. 요거 2개의 평균이네. 짝수계일 때는 그게 중앙값이야. 여기서 평균 내봤자 8만 원이겠죠?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정말 가운데 있는 게 대표값, 중앙값인 거고 짝수계일 때는 이 가운데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평균 낸 값이 그게 중앙값이야. 뭐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쓰기 어려울 때 중앙값을 써서 우리가 이 대표값을 어느 정도 또 찾아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 채빈값이에요. 뭐라고요? 채빈값.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신발을 사서 쓰는데 여러분들 뭐 옷을 입어.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옷 사이즈가 뭐 S, 뭐 90, 95, 100, 105, 110 이렇게 끊어서 사잖아. 뭐 중간에 뭐 101, 102, 103 이런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가지고 쓸 때는 채빈값이라는 걸 많이 써. 그러니까 어떤 게 대표를 띄냐? 뭐 우리가 이제 옷을 보통 신청을 하면 너네는 아마 95나 100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95나 100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채빈값.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옷을 조사했어. 그럼 지우가 90짜리 사이즈의 옷을 입는데 우리 뒤에 있는 친구도 90을 입는데 종우도 90을 입는데 난 갑자기 95를 입는데 너는 갑자기 100을 입는데 우리 주찬이도 100을 입는데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수만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뭐를 쓰냐면 채빈값.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90. 그럼 얘가 채빈값이 되는 거야. 대표값으로 쓰는 거지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신발 사이즈나 뭐 옷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값들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뭐 그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표값을 많이 쓴다? 채빈값. 근데 이게 같을 수도 있지. 선생님 이게 3개가 나왔는데요. 100도 3개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채빈값이에요? 그럼 90도 채빈값이고 100도 채빈값인 거야. 둘 다 많이 나왔는데 똑같이 언급이 되면 둘 다 써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표값 3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표값은 왜 필요하냐? 어떤 집단의 별량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중에 대표하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평균. 다 때려 더해. 숫자만큼 나눠. 근데 평균이 가끔은 대표하지 못할 때가 있어. 어떤 경우에? 요런 거. 요런 사이일 때는 우리가 평균보다는 어떤 거를 써서 대표값을 쓰는 게 좋다?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대표값으로 뭘 쓰는 게 좋다? 채빈값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대표값 3가지를 배운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표값을 배운 세 가지. 그 예제들 한번 봅시다. 필수 문제 1번에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9명이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으찌그즈 쪽에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중앙값과 채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중앙값은 딱 보이죠? 몇 번째 있는 거죠? 중앙값은? 9명이니까 몇 번째가 중앙값이죠? 5번째죠? 5번째니까 몇이 되는 거죠? 중앙값은? 17이 되겠죠? 예. 17이 되겠죠? 7 아니에요? 7이 어디 있다는 거죠? 아 1번. 1번 하고 있다니까요. 그 위에 개념 확인 말고 필수 문제 1번. 17이 중앙값이에요. 자, 채빈값은 뭐가 되는 거냐? 좋잖아. 가장 많이 나와. 가장 많이 된 거. 14. 13밖에 없죠? 채빈값은 13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필수 문제 2번. 자, 다음 6개의 변형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뭐 여기는 좀 써볼까요? 필수 문제 2번. 자, 작은 것부터 썼대. 4, 7, x, 11, 12, 15라고 썼을 때 중앙값이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중앙값은 이게 짝수겠죠? 6개니까 얘하고 얘를 평균 낸 게 중앙값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11을 2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 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몇이다? 중앙값 10이다 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2를 곱하면 x 더하기 11은 20이 되겠고 그래서 x는 몇이 나온다? 9. 9라는 건 x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필수 문제 3번 해볼게요. 필수 문제 3번에서 연호대만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골랐는데 다 100분 내외로 보통 나오는데 한 명이 집에 가서 거의 뭐 엄마랑 얘기만 하나 봐요. 한 명이 몇 분을 얘기한다 했죠? 지금 큰 놈이 하나 있잖아. 몇 분이에요? 600분. 10시간이네요? 대체 얘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아니고 일주일 동안 10시간이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는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10시간 정도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화해? 10시간? 아니야. 1시간 안 합니까? 아니요. 1시간 안 해? 1시간 넘게? 아이고. 보통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1시간 안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얘기하면 잔소리가 늘어나면서 힘들어진다. 그러면 됐지? 일단 결론은 여기서 필수 문제 3번에서 대표값으로는 평균과 중앙값을 쓸 건데 평균을 쓰면 벌써 별로 안 좋은 확률이 높아.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600분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노가다죠? 지금 10명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을 구한 다음에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할 것이냐. 아직 구해보진 않았지만 누가 더 적절할 것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 600분 때문에 평균이 너무 올라가요. 우리가 대표하는 값이니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구해보시고요. 계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그죠? 그래서 애들이 그거 풀면 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계산기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쓸 수 있었으면 내가 계산기 써도 된다고 하겠지만 그럼 시험 볼 때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시험 때 못 쓰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봤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손과 발을 열심히 놀려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일단 나중에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대표값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봅시다. 13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9페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막 데이터들이 많았잖아. 아까 전에 막 수학 성적 딱 따지면 막 20명이 있는데 20명이 개떼처럼 막 점수가 막 나와 있어. 20명을 딱 점수 딱 보자마자 평균이 얼마다 이게 딱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대단한 친구예요. 아니야? 아니요. 그런 친구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그럼 보통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 첫 번째 정리하는 방법이 뭐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지 같은 건데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줄기와 이끌림.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분포되어 있는 거를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몸무게래요. 몸무게가 26kg? 뭐가 26인지 잘 모르겠지만 26, 24, 34, 그 다음에 30, 27, 39, 그 다음에 28, 30, 그 다음에 42, 26, 그 다음에 37. 자, 페이지 지금 139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조금 보기 편안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의 자리를 줄기라고 나타내요. 그 다음에 2분 1의 자리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줄기 10의 자리 나와 있는 거를 2로 시작되는 거, 20대로 시작되는 걸 다 모아놓자. 이거야, 이 10개를. 그럼 20대로 시작되는 작은 것부터 쓰거든? 걔 작은 게 몇이냐? 24. 그럼 여기는 1의 자리만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다 써있으면 24인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좋냐? 20대에 몇 개 있고, 30대에 몇 개 있고, 40대에 몇 개 있구나를 대충 분포를 보기가 편안하는 거지. 예. 봤을 때, 몇 점대 많이 있네, 애들이. 이게 보기 쉽게 좀 정리해도 될 거야. 그죠? 요런 건 요즘 누가 시키면 되게 잘하겠냐. 인공지능 시키면 아주 때깔나게 잘하겠죠? 정성 이렇게 해놓고, 야, 정리 좀 해봐, 보기 쉽게. 그러면, 막 정리할 거란 말이야. 일단, 결론은, 이거의 목적은 보기 쉽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기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24 다음에 누가 나오겠냐? 26, 아니야? 26. 6. 그 다음에 27. 7. 27 하나 더 있네. 한 번 더 써. 예. 자, 중복돼도 한 번씩 더 써줘야 돼. 24, 26, 2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28까지 쓰면 되겠죠. 끝.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0대는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3으로 시작되는 거 0 있죠? 30? 그 다음에 뭐 있죠? 4? 4. 그 다음에 7. 7. 그 다음에 9. 4로 시작되는 건 하나밖에 없나요? 2. 2.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줄기의 이끌림이고 대충 봤을 때 20하고 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기 편안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줄기와 이끌림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네. 대단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밑에 필수 문제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사람이라면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 편하게 나타내자. 누가 들어도.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140페이지. 여기가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 이제 야, 세세한 거 알아서 뭐하냐. 귀찮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성적을 냈어. 우리가 수학 성적을 딱 봤는데 이런 거지. 야, 60에서 65점대 몇 명 있어? 65점에서 70점대까지 몇 명 있어? 몇 명 있는지만 알자. 정확한 점수 알면 뭐해, 귀찮아. 그냥 대략적인 분포만 보자.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조금 이름이 좀 그지 같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도수 분포표. 근데 저 이름 도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나가다 병원 보니까 도수 치료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안녕 도수. 안경 도수 치료 이렇게 물리 가면은 도수 치료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도수랑은 좀 다른 도수입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 자,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도수라는 글자가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안 썼던 글자에서 이 도수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분포를 뭐로 나타내는 거야? 느낌을 보니까 표. 그러니까 분포를 보자 이거야. 분포를 표로 나타내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도수라는 게 그냥 숫자야. 몇 개 있냐. 약간 이름이 좀 그지 같죠? 도수가 조금 그지 같은데. 그래서 봅시다. 계급이라는 게 있어. 뭔 계급? 선생님 요즘 우리 계급 없잖아요. 계급이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계급을 크기를 5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학성들이 나누는 것이 95점부터 100점, 90에서 95점, 80에서 85. 이렇게 5점단위 이렇게 점수를 끊어가지고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계급이라고 불러요. 별량을 일정한 별량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야. 그러니까 10으로 나눌 수도 있고, 구간을 10씩 할 수도 있겠고, 5씩 할 수도 있겠고, 30씩 할 수도 있겠고, 적당히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차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95부터 100까지로 계급 나눴어. 또 90부터 95 나눴어.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계급의 크기는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5씩 지금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잖아. 근데 도수는 뭐냐? 여기에 속하는 놈이 몇 명인지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봤어. 그랬더니 60점부터 65점 수학 성적, 65점부터 70, 70부터 75점,
75점부터 80, 80부터 8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학교 시험을 보면은. 그랬더니 뭐 여기 뭐 3명이 있고, 여기는 2명이 있고, 뭐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건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계급의 획계는 도수라 불러요, 이거. 얘를 도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계급에 몇 명 있냐, 거기.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뭔지 알아? 여기 3명 있다고 쳐봐. 얘의 정확한 점수를 몰라. 그러니까 60에서 65 사이에 3명이 있는데, 정확한 점수는 모르는 거야. 뭐, 이게 60, 이게 2점인지, 63점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분포를 보기엔 쉬워, 안 쉬워? 쉽죠? 그러니까 봐봐. 얘보다는 분포를 보기가 훨씬 쉬워. 보기가 편하단 말이야. 얘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몇인지 알 수 있죠. 24, 26, 26, 27, 28. 이렇게 보기가, 이거 데이터를 알 수 있겠지만, 분포를 보기는 조금 더 귀찮은데, 얘는 각각의 데이터는 몰라. 60, 65까지, 야, 거기 3명 있어. 그러니까 분포를 보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학, 애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기가 편하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수, 분포표.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단어에서 하는 게 뭐냐? 결론은 이거야. 막 데이터가 많아. 거의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지, 조금 어려운 말로. 별량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대충 분포를 보기 좀 파악하고 보고 싶은 거야. 한 20명 보는 것도 귀찮은데 한 100명 됐다고 쳐봐. 정교생이 있어. 예를 들어. 정교생 수업 성적을 다 모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 많잖아. 그럼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알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놔? 그럼 대충 애들이 수학 성적을 이렇게 봤구나. 평균은 얼마니까? 대략적으로 이 평균 값에 애들이 가장 많은 점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지. 200개의 수학 성적을 쫙 나눴다 생각해봐. 이게 뭐야? 보면은 그냥, 뭐야? 되는데, 그 표로 정리해놓고, 평균을 구하고 하면은, 비교하기도 편안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분포되는지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럴 때 쓰려고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나왔는지 알겠죠?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죠. 당연히 200개 나열해봐요. 여러분들 수학 성적.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을 하면, 보기가 편한 거죠. 비교하기도 쉽고. 평균만 딱 봐도. 1반하고 2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만 봐도. 어느 반이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했는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확실히 편하니까 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고, 여기는 들어가요. 보통 이상이고, 여긴 미만이에요. 앞쪽은 들어가고 뒤쪽은 안 들어가는 거죠. 항상 뒤에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상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봐라. 여러분들 이거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건 사실 없죠. 없죠.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열심히 풀면 되냐면 142페이지까지 미친듯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잘 듣고 이해했다면 웬만한 것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